자, 이렇게 되면 이제 MBC 사장을 이제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요. 그래서 이걸 놓고는 지금 여야 간에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상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판결이다, 유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MBC 장악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자, 신인규 변호사, 이건 어떻게 봐요? 저는 그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합의부가 판결을 내린 건데요.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용기 있게 법과 원칙대로 저는 밝힌 아주 오랜만에 저는 원칙 있는 판결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확인한 거 제가 문구 그대로 말씀드리면 방통위법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들의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거나 그 절차법적 한계 내에서 운영돼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 절차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2인 체제로 그동안 완전히 위법하게 악의적으로 그동안 이걸 운영해 오면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두려우니까 도망갔고요. 김홍일 위원장도 재차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 이진숙 위원장 와가지고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건데 저는 이 판단이요. 앞으로 국민 여론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진숙 후보자의 저는 탄핵 심판에도 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위법 사항이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확인이 되고 서울 행정법원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달리 볼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삼권분립 형해와 삼권분립 파괴에 대해서 저는 법원이 본인들의 사명에 따른 전 제동을 잘 걸은 판결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현 정부가 이 방통위 구성이라든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또 MBC 사장 선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가 좀 딱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보기에 그걸 레트로 그 방송들 네. 이런 방송들이 레거시 네. 방송들이 더 이상 이 국민 여론 형성이나 이런데 크게 영향력이 없어졌다고 봐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이 공영방송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KBS 그렇게까지 해서 사장 바꾸고 해놨더니 결과는 뭐예요? 시청률 바닥이죠. 광고 수입 떨어지다 보니까 뭐 지금 굉장히 경영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MBC를 정권이 원하는 상황으로 또 만들었다고 쳐요. KBS 짝 안 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은 바닥인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장악하지 못해서 안달을 한다? 이게 저는 지혜롭지 못한 전혀. 이것도 일종의 아집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쨌든 이 건은 지금 대통령실을 포함하여 민주당 포함하여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MBC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비행기도 안 태워졌는데 그 감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MBC가 하는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정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장악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배짝은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선임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뭐 무슨 대전 MBC인가 사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준숙 씨는 사실은 이미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방송위원장을 형식적으로라도 중립적인 선에서 그동안에 민주당이 했던 일들이 민주당 스스로가 봐도 미안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도적인 인선을 했어야 된다. 보다 중립적인 뭐 물론 친국민의힘 지향이라 하더라도 언론 학자라든지 뭐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고 밑에 뭐 조정을 하든 어쨌든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뻔한 야당이 100% 반대하고 탄핵시킬 게 뻔한 그런 분을 해놓고 또 실제적으로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2인 체제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후보 선임 결정을 이 위원장 되고 바로 당일날 바로 해서 사실은 그 며칠 2, 3일 뒤에 해야 된다는 그 원칙 자체를
스스로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형 집행정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을 이준석 위원장이 한 거예요. 이제 그 다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뒤에 결과를 이렇게 그 내부적인 어떤 규정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졸갑정을 내서 당일날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이 뭐 야당도 뭐 사실은 태도나 모든 면에 좋지 않지만 이 말하자면 국회 청문회나 여러 가지 나와서 하는 태도 보십시오. 그게 무슨 어떤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행위지 무슨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진퇴낭란에 그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형식들까지 예를 들면 김문수 건부터 해가지고 포함적으로 이 정권이 진짜 더 이상 뭐 인선의 문제로 갖고는 국민한테 설득할 수 없다라는 무능의 극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도 이제 안 도와준다. 문재인 정부까지만 덕을 봤다.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사법부는 그 본안 소송에서는 그 해임됐던 고대영 KBS 사장,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강규영 KBS 이사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제 모두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 요거가 명백한 위법이 없다면 또 재량권은 존중돼야 되고 이게 이제 상권 분립이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예, 뭐 예. 원래 절차를 잘 지키고 예.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약간의 재량 범위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은 뭘 했냐면 임명장도 받기 전에 또 통상 임명되면 또 이 동작동 국립묘지 가서 참배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 다 생략하고 그날 아침 달려가 가지고 이걸 번개불에 진짜 콩고 먹듯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성을 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 하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 면접이나 그 후보자 결국은 이 가처분 신청을 낸 분들이 그 뭐냐면 박문진 이사에 신청했던 야당 쪽 어쨌든 그런 패널들이 신청해서 결국 받아들여진 건데 그런 부분의 절차의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챙기지 못하는 행태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벌써 1년 전부터 방송통신위원 야당 추천 사람들을 임명을 안 했잖아요. 6개월 이상 임명을 안 하면서 뭔가 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식의 그런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끌고 있었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그러면서도 현 정부가 예를 들면 이 방송 정책을 어떻게 하겠는가를 보면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할 여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향력은 계속 떨어지고 정말 방송 매체는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종편을 포함해서 뭐 다른 그 수단을 통한 인터넷 이런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국민 여론이 다른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KBS, MBC를 장악하면 여론을 제대로 돌릴 수 있다는 착각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감정이 쌓이는 날리면 바이든 그 발언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거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 보복으로서 하고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 소위 쫄뱅들 총동원해가지고 아무튼 MBC 다 바꿔 이런 걸로 보이는 거고 그것이 결국 법원도 하다 못해서 이것보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니까 이 가처분은 받아들여 준 건데 여기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서 여당이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방송통신위원회부터 해서 앞으로 방송통신법에 관련돼서 좀 더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립성, 독립성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범위로 혁신해야 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법률적인 거 조금만 보완드리면 이 가처분 20장 정도 됩니다. 이걸 다 읽어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은 피고인 행정기관 방통위가 본안 가면 질 가능성도 있다. 그걸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건 행정기관은 법을 다 지켜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통위는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 착각한다 보는데 첫 번째는 권력이 5년으로 매우 유한하잖아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근데 이거를 무한하다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권력이 무한하고 국민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지도자들을 우리가 독재적인 행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DNA가 있는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얻으려면요, 가서 성적표 조작하면 안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정치인들이요, 언론 장악하고 여론 장악해서 지지율 올릴 생각하지 말고 민심에 쫓아가서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잘하면요, 지지하지 말라 그래도 지지를 해줍니다. 근데 그 방식은 안 하고 방송국 자기 원하는 사람 앉혀가지고 해보겠다. 이거는 민주주의 지도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벌린 것이고, 이거 뒷감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마 다 본인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옹호하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어느 분이 좀 이거 어떻게 옹호를 하겠어요? 의견을 예. 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결국 사법부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방송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부정부패를 파헤치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양보해서 방송법 좀 제대로 만드십시오. 사실은 이제 그 지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요 문제 갖고 이제 방송사법 했는데 또 거부권 행사됐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사실 뿌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옹호는 못하겠고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빨리 게 말씀하세요. 요 틈 타서 또 민주당 몫에 뭐를 선임하겠다고 한 네. 민주당도 참 선임해야죠. 그러면 민주당 선임을 네. 못합니까?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 화요일 패널로 아주 열심히 해주신 진수희 전 의원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예, 아유 앞으로 섭섭합니다. 좋은 역할 하신다기에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